사람이 살아가면서 몸이 아픈 것이 제일 고통입니다. 본인 자신은 굉장히 괴롭고 활동력이 감소될 뿐만이 아니라 이 아픈 것을 누가 호소해도 말로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본인같이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거든요. 특히 그 욕창이라는 병은 만성병을 앓고 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분들은 몸을 못 움직이니까 이 누워있는 자리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잘 낫지 않는 거예요. 심지어 좀 나쁜 말로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그 욕창이 낫지 않는 경우도 아주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독도 물론 이제 필수적이지만은 여러 가지 그 치료제를 쓰지만 그래도 이게 새살이 나질 않아요. 그래서 여기에는 그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열감을 내려주고 미생물의 감염을 이제 억제시키면서 이 새로운 조직을 나게 하는 거 이게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역대적으로 이제 이런 질환에 뭘 썼는가 이렇게 고증을 해보고 또 실제 그런 환자한테 이런 것을 시용하는 게 어떤가 해서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치료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. 대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누워 있기 때문에 우리 꼬리뼈 여기에서 염증이 가장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엉치 있죠, 엉치가 생긴다든지 또는 뭐 어떤 분들은 또 심하신 분은 그 이 등까지도 또 이렇게 욕창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 통증이 말이죠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빨리 치료할 수 없을까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독요법을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소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염증을 개선시켜주면서 새로운 조직 세포가 살게 하는 거 이런 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욕창의 원인은 첫째는 이제 활동을 안 하시고 한 군데 계속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아무리 그 침대라도 말이죠. 그게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계속 들어있을 땐 공기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뻘개지는 거, 발적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심으면 그게 이제 헐어요. 궤양이 생기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궤양이 더 심해지면은 아주 그냥 더 좀 흉측할 정도로 조직 손상이 심해지고 더 심으면 좀 이런 골조직까지 이제 손상되는 그런 경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첫째는 소독이 아주 필수적이고요. 또 소독을 하면서 그 교체하는 그 이를테면 약솜이라든지 뭐 꺼즈 같은 거가 아주 청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식물 중에서 쪽이라는 게 있어요. 쪽이라는 거는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달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꽃은 아직 안 피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9월 말 10월 초 이때면 이제 꽃이 피는데 굉장히 꽃이 아름답습니다. 근데 그 이파리를 이 식물의 쪽의 이파리를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상처 부위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. 지금 말씀드린 소독을 한 후에 아주 청결하게 소독을 한 후에 이 쪽을 붙여주면은 이게 염증을 가셔주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뻘겋게 충혈이 되는 발적 증상을 개선시켜주고 또 그리고 열감을 또 내려주고 그러면서 이 살균력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게 이 쪽풀이에요. 이 이파리를 붙이게 되면은 효력을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시중에서 지금 팔고 있는 이 쪽
이걸 이제 약 이름으로는 이거 청대라고 그러는데, 이 청대는 좀 안 할 말로 이게 이 공업용으로 지금 파는 것도 있는데, 그거는 오히려 더 증상을 악화시키는 거지 치료법이 될 수가 없고, 반드시 이쪽에 이파리 이거를 건조시켜서 이제 이거 식물은 우리나라도 잘 자라요. 근데 이걸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파리가 잘 자라고 있고, 제가 그저께 본 것도 잎이 아주 잘 지금 자라고 있는데, 약으로 쓸 때는 꽃 피는 건 필요 없고 지금 이걸 잘라가지고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들어서 아주 곱게 분발해야지 적당히 빠서는 안 됩니다. 아주 곱게 밀가루 같이 빤 그거를 상처 부위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. 그때 이제 이런 가루가 너무 빳빳하든지 뭐 이러면은 뭐 이런 그 참기름 같은 거를 같이 배합을 해서 상처 부위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것도 좋은 치료법이 되겠는데, 그렇게 쓰시면은 정말 그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살균력도 가라앉혀주고 여러 가지 그 병원 미생물에 대한 그 억제 작용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호응을 보는 게 이 쪽의 이파리의 효과입니다. 그 약 이름은 청대라고 그래요. 근데 청대는 이거를 가공 처리해서 만드는 그 분말을 청대라고 그러는데,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공업용이 지금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반드시 꼭 쪽에 이파리를 쓴다, 이렇게만 알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파리를 시중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그걸 아주 곱게 분말로 만드는 다음에 상처 위에다 발라주는 거, 이런 요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. 또 다른 여기 쪽에는 이게 단방울을 쓰는 거고, 또 복합 초방울로서는 어떻게 활용하냐,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복방울로는 쪽, 또 황백나무 껍질을 한약 이름으로는 황백이라고 그래요. 그 다음에 석고가루, 뭐 곱돌가루 이렇게 각각 60g을 이거를 아주 곱게 분말로 만들어서 이거를 상처 부위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.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그냥 상처 부위에다 그냥 이렇게 발라줘도 괜찮아요. 그러면서 이거는 이 석고나 곱돌 같은 거는 피부 윤활성을 높여주면서 이게 수분의 흡수력을 높여주고, 이를테면 이 염증이 생기면 이제 거기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수분이 이제 생기는데, 그런 걸 흡착을 시키면서 열감을 내려주게, 열감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이 있는데, 특별히 이 쪽이라든지 황백나무 껍질 같은 거는 이 병원 미생물, 그러면 양성균, 음성균, 뭐 딥테리균, 뭐 백일액균, 뭐 이질균, 이런 여러 가지 병원 미생물에 대한 억제 작용을 상당히 강화시켜 주면서 이 관절이나 욕창 부위에서 염증을 진정시켜 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. 특별히 이 쪽이나 이 황벽 같은 약은 성질이 말이죠. 이 찬성질인데, 이 찬성질은 그냥 들어가서 이게 상처 부위에서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도 하지만은 열감을 내려준다, 이게. 실제 열성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관절 부위에, 관절이 아니라 이 욕창 부위에 염증을 개선시켜 주는데 정말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게 이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여러 가지 요새 병원에서 쓰는 욕창 치료제를 쓰기도 하지만은 나는 이 요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여러분한테 권하는 바입니다. 욕창 치료에서 또 다른 요법으로는 해표초라는 게 있는데, 해표초는 약 이름으로 해표초고, 실제는 그 갑오징어 뼈를 가지고 해표초라고 그래요.
갑오징어 큰 거는 이렇게 큽니다, 사실은. 근데 이거는 이제 가볍고 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지만은 이거를 아주 미세 분말을 만들어야 돼요. 왜 미세 분말을 만드냐면 이게 가루 이게 보면은 만져보면 깔끌깔끌 해가지고 오히려 그 궤양 부위를 세포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곱게 미세 분말을 만드는데 소위 이제 이거리 밀가루 같이 빵을 만드는 밀가루 같이 곱게 해가지고 또 첫째는 이 소독 고압 소독을 해서 완전히 멸균 상태를 만드는 이 오징어 뼈 가루를 말이죠. 뼈 가루입니다. 뼈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뼈 가루를 상체에 붙이면 이거는 아주 수분 흡착을 굉장히 빨리 시키면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아주 굉장히 탁월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다른 어떠한 약보다도 더 유효성을 나타낼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수분 흡착을 하고 또 열감을 내려주고 또 그 붉게 충혈된 걸 내려주면서 궤양 부위에 이 궤양 부위에 그 새로운 조직 세포의 그 재생을 촉진시켜 주는 거. 새살이 나와야 이게 염증이 낫기 때문에 염증만 제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조직 세포가 살아나야만 치료가 되는 거죠.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간병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이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강제로라도 이렇게 대표 이렇게 옆으로 들어 눕게 하시면서 이 공기 소통을 좀 잘 시켜줘야만 빨리 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게 본인 스스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은 쉽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증상이 이제 욕창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건데 이런 게 이제 환자 자신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옆에서 보시는 분이 얼마나 또 안타깝겠습니까? 그런데 이 요법이 말이죠. 이거 정말 그건 값도 안 나가는 요법인데 이거를 욕창 부위에 쓰시면은 수분을 정말 급증을 잘 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또 해열작용도 나타나는 게 이 오징어 뼈입니다. 또 다른 요법으로 말이죠. 정말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홍화인데요. 홍화는 우리말로 이제 이꽃이라고 그러죠. 벌써 이제 꽃이 졌는데 이 뼈는 홍화뼈라는 건 이제 이 뼈 질환에 고단금 치료제로 이 실을 쓰지만은 이 꽃 말이죠. 꽃잎파리예요. 꽃잎파리는 염색약으로도 쓰기 때문에 색깔이 아주 적색이랄까 그렇게 아주 이쁘게 피는데 그 꽃잎을 뜯어서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약으로 쓰는 겁니다. 이거는 본래 그 나쁜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멍든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이 홍화인데 이거는 본래가 이제 대려서 내복도 하고 또 외용으로도 쓰고 그러는데 이 홍화의 꽃잎을 그냥 이거를 아주 첫째는 소독이죠. 소독으로 그다음에 이걸 쪄서 이거를 환처에 붙여주는 겁니다. 겉에를 잘 이렇게 싸매주면은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또 이게 열을 내려주고 또 이게 살균 작용도 하면서 새로운 조직 세포에 촉진 작용을 하는 게 이 이꽃의 효과예요. 그러니까 이 보기에는 뭐 이게 꽃이 뭐 무슨 효과 있겠나 하지만은 이런 그 욕창 치료에 이 홍화만큼 더 좋은 약도 없다. 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천거해 드리는 바입니다.